성룡원의 음악살롱 17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공지한 것처럼 아인잠 아버 프라이 만드르는 피아니스트. 자꾸 왜 독일말 한국에서 떠드냐고요.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피아니스트 김아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우리 성룡원의 음악살롱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짤막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룡원의 음악살롱 시청자 여러분. 저는 피아니스트 김아름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계속 한국에서 대먹지 않게 독일말로 참 그렇잖아요. 건방지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독일말 계속 했는데 도대체 그 선생님이 어떤 피아니스트길래 이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지 본인의 지금까지의 피아니스트로서의 인생 여정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선화 예고를 나왔는데 네. 군산이 그 고향이시라고요? 네네. 한번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제 고향이라기보다는 부모님께서 이제 계속 그곳에 살고 계셨고, 그래서 저도 중학교까지는 거기에서 다녔고요. 그리고 음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가서 선화예고에 진학을 했죠. 네, 선화예고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대 가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귀국한 지는 한 5년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선화 출신이면은 저 역시 선화 예중예고 출신으로서 제 후배가 되시는데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방에서 음악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친구들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중을 거치지 않고 인문계, 그것도 지방 인문계에서 예고로 왔을 때 그런 친구들 봤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 제 동기들이 보더라도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혼자 올라오게 됐어요. 이제 부모님은 그곳에 계시고 저는 이제 그곳에 이제 하숙을 하면서 이제 혼자 생활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쁘고 또 설레이고 너무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기쁜 마음이요? 네. 그러니까 알지 못한 그런 해방감 이런 거를 이렇게 잠깐 누렸다가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부모님도 옆에 안 계시고 그래서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이제 학교도 잘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다른 곳은 보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이렇게 가둬두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다행히 그래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어떤 뭐 교우 관계라던가 그런 걸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저 역시 광주 출신 아닙니까? 광주에서 중학교 때 올라왔고 그리고 또 고1 때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로 조기 유학을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보니까 하숙을 또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 생활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원래는 이제 예중도 가고 싶었고 그렇겠죠.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를 시작했을 때 뭔가 이게 보통 이제 많이 그만두기도 하고 취미로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길이 계속 내가 가야 할 길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무리 이렇게 지방에서 봤을 때도 뭐 예중 예고를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학교를 가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도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늘 갖고는 있었죠. 그래서 외롭거나 힘든 길은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외롭고 힘든 길이죠. 누구에게나 어떤 길이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피아노라는 그런 악기의 특성상도 그렇고 솔로 악기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립돼서 네, 골방에서 공간에서 네, 거기서 이제 계속 연습을 혼자서 이어나가야 되고 내가 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슬플 때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어찌 보면 뭐 다행 뭐이라는 말도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은 그 예고에 진학해서 또 서울대에 또 진학을 하고 독일로 유학하고 하는 그런 정통파 엘리트 코스를 계속 밟게 됐네요. 표면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러지만 지방에서 올라왔음에도 그러지 네. 못하고 좌절하는 피아니스트도 많이 네.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네. 분들과의 어떤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어떤 차별이라기보다는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이게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 사람이 이긴다고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던 예고에서 공부하던 그 친구들도 계속해서 음악을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대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 나오고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에서의 피아니스트로서 학업 생활은 어땠어요? 제가 성향이 조금 게으른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은 한국에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독일 생활 자체를 좀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게으른 생활인데 성향인데 독일에서는 그렇다면 한국과 그러니까, 많이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까? 네, 게으르다는 게 이제 연습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참 이렇게 피아노에 한 번 앉으면 그래도 몇 시간씩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 한 번을 연습하러 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멀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보면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 독일말 아까 그랬는데 아인장이 무슨 뜻이었죠? 아인잠은 외롭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고 자기만을 네. 걷는 거고 네. 프라이는요? 프라이는 자유롭다는 자유롭다. 그러면 아까 제가 네. 선생님을 갖다가 아인잠 아버 프라이한 피아니스트다. 네. 그 말은 굳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국말로요? 예. 외롭지만 네. 자유롭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 그러면 그 자유로움이 독일에서 느꼈던 게 한국과는 좀 다른 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입시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또 학생들이 이제 옆에서 치는 대로 뭔가 어떤 그런 정답은 아니지만 네, 그런 요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독일에서 느꼈을 때 물론 한국 학생들 지금 피아니스트들도 너무너무 잘 치고 다들 너무너무 테크닉적으로 좋고 그렇지만 거기 갔을 때 그 독일에서 이제 그렇게 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뭔가 그런 걸 즐기면서 테크닉이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만큼은 아니지만 저기서 어떻게 자연스러운 그런 음악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이런 게 정말 음악을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자연환경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연습을 하면서도 뭐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도 너무 많고 그런 걸 봤을 때 예, 훨씬 여유로움을 가지고 음악을 대할 수 있겠죠. 그런 문화적 그 토대, 풍토에서 나온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고 또 독일, 오스트리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슈베르트, 낭만파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어디서 얽매이지 않으면서 보헤미안적인 기질이 있고 그 어느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그런 음악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독일에서의 그런 유학 시절이 더 한국보다는 좋았을지 않았을까? 네. 어땠어요, 거기서는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었죠. 저는 제일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퓨처츠부르크에서 만났던 그 선생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칼 베츠라고 그 선생님께서 제가 한국에서는 잘 몰랐던 그런 저의 어떻게 말하면 장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선생님 어떤 예술적인 그런 성향이나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과 굉장히 잘 부합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요구하는 거, 제가 배웠던 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음악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깨워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정통 그런 독일 음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되게 큰 계기가 됐었고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스승이었죠, 저한테는. 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키워드, 기만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규정했던 자유로우나, 아니, 고독하나 자유로운, 외롭지만은 자유로운 그런 피아니스트를 아까 했는데, 그런 음악적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곡이 슈베르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우리 피아니스트 김아름이 치는 슈베르트의 소나타 작품 번호 959의 2악장 한번 감상하시고 계속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그 959의 이 악장 참 치기 어려운 곡인데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슈베르트의 정수, 외롭지만은 자유로우면서 어디 정착하지 않은, 그러면서 선생님을 제가 만난 선생님과 이미지가 참 잘 어울린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연주였는데 이게 언제 연주한 거예요? 그 영상에 나온 연주는 2015년 때 제가 귀국독주 했을 때 했던 연주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잘 감상했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아까도 있었던 그 외롭지만은 자유로운 방랑적인 기질을 가진 피아니스트, 그러면은 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이건 저만의 표현이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만의 음악적 철학, 피아니즘, 피아노에 대한 접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굉장히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철학? 그런 피아니즘?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매 순간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덜은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을 이렇게 여정을 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또 뭐 색깔들이 있을 거고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뭔가를 다 안다기보다는 하나하나 조금씩 깨우쳐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피아니즘, 제가 뭔가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준도 항상 변화를 하는 것 같고 그러겠죠. 때에 따라서 예. 네, 변화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연주라는 게 저는 어떤 연주자도 그렇겠지만 연주라는 게 굉장히 기쁘고 설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연주를 한다는 게 수만 시간을 아니면 수천 시간을 연습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한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청중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그런 작업이다 교감의 보니까 시간.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청중들을 의식하지 않고 좀 연주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게 어렵고 참 무대를 즐긴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 점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부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100%의 어떤 그런 연주를 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200% 이상은 준비를 해야 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연습실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누구나 대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대가가 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그렇지 않고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처럼 항상 계속 그래서 연습을 하게 되고 무대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외로운 길이고 자신과의 싸움이고 평생에 걸친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보는데 그 슈베르트와 슈만이, 제가 슈만도 좀 유튜브에서 들어봤는데 선생님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본인이 좋아하나요? 네, 슈베르트와 슈만 음악 좋아합니다. 어떤 네. 점이 그렇게 특히 피아니스트로서 와닿았습니까? 그 두 작곡가는 이제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잖아요. 예. 그래서 슈베르트 같은 경우 뭔가 이렇게 딱 이유를 들어서 좋다 하고 이렇게 사람이 좋으면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음악이 그냥 좋은 건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곡도 많이 작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그들의 삶도 그렇고, 그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요절을 했고, 네. 다 슈만 같은 경우는 정신 착란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었었고, 둘 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게 사실인데 그런 게 음악에도 많이 반영이 되었을 거고 네. 그런 삶의 어떤 뭐 절망이라던가 뭐 좌절이라던가 기쁨, 환희, 사랑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를 들어있죠. 지금까지 본인의 삶과 약간 결부시켜서 그러기 때문에 그 슈베르트, 슈만 더 나아가서 그걸 연주하는 김아름 뭔가 공통적인 점이 있다고 보세요?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인간의 삶이란 게 그렇죠. 뭐 다 각자가 다르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다르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선생님께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어떤 소리를 찾아가는 거, 소리를 그런 음색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그런 음악에 공감이 간다고 해야 할까요? 그거를 그런 음색을 찾아서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게 좀 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음악인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음악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100시간, 1000시간을 연습해도 한 번 무대에서 틀려버리면 도로 한번 타비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피아노뿐만 아니라 악기, 성악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 청이라고 견이 아니라 청, 들을 청자를 써서 그러는데 그 선생님의 슈만과 뭐 슈베르트 그리고 그걸 연주하는 김아름 그러면 굉장히 아까 말했던 제가 처음에 화두 말했던 외롭지만은 자유로운 그리고 그 방랑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않는 그런 그 정사가 내포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말로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월 14일 날 독주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독주회 뭐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그런 거 알 수 있는 절호의 아닙니까? 자, 3월 14일 독주회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2020년 3월 14일에 세종 체인볼에서 제가 독주회를 합니다. 한국에서 와서는 이제 4번째 독주회인데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프로그램 당연하죠. 말씀드릴까요? 왜 무슨 곡을 하는지 말씀드려야죠. 네, 첫 번째 곡으로 모차르트 식스 바레이션을 골랐습니다. 살베트 도미네라는 곡이고요. 네, 그 곡을 첫 번째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작곡가 라벨의 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 8곡으로 이루어진 곡인데 그 곡을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오 유아니 라우타바라라는 핀란드 작곡가가 있어요. 이분은 현대 작곡가인데 그분이 이제 피아노 곡을 몇 곡을 쓰셨는데 그 중에 에뛰드 6개로 구성된 에뛰드를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슈만 보십시오. 여러분 역시 슈만 크라이슬레리아하고 대곡을 우리 김아름 선생님이 연주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아름의 피아니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2020년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아, 어디서요? 세종 체인볼에서. 아직 시간은 미정입니까? 네, 시간은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네, 네, 예. 아마 오후 늦게가 될 것 같아요. 예, 저녁 때쯤 네, 토요일이니까. 네.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정리하면은 2020년 3월 14일 토요일 그 저녁 때 세종 챔버홀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고독하나 자유로운 방랑의 피아니스트 김아름의 피아니즘을 갖다가 겪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 선생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그건 3월 14일 지난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벌써 방송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룡원의 음악살롱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 말씀 나눌 수 있고 또 제 음악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김아름 선생님이 연주하는 또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마지막으로 첨부했으니까 한번 슈베르트의 세계에 푹 빠져보시기로 하시고요. 2020년 3월 14일 토요일 세종 챔버홀에서 김아름 선생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룡원의 음악살롱 17회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